방금 소개를 받은 윤여탁입니다. 저 PPT를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창의사업단에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창의사업단에 있는 관계로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창의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관심이 최근에 있는 곳이 창의보다는 문식성이라는, 문해력이라는,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리터러시라는 것이 읽고 쓰는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언어교육, 너무 목소리가 큰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안 들립니까? 제가 앞에 있으니까 잠시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안성호 선생님이 와 계신데 안성호 선생님처럼 외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능적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문해력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적 문식성 또는 펑셔널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펑셔널 리터러시가 문해력, 어쨌든 글을 깨우치고 학습하고 하는 능력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이후에 이게 펑셔널 리터러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창의적이고 또는 어떤 정의적이고 그런 영역에서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 부분에서 문화라는 컬처럴 리터러시라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또 이런 리터러시가 어떤 걸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비판 문화론자들, 비판 교육자들, 프레일이라든지 지루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프레일이가 이제 미국 사람 아니지만 브라질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본토 사람이라기보다는 제3세계, 브라질이라든지 스피박 같이 인도라든지 사이드처럼 아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판적인 세계,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그런 관점들이 비판 교육자들이고 그 이전에 영국의 문화 연구자들의 영향,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문화 연구자들의 어떤 컬처럴 스터디의 미국도 컬처럴 스터디가 있지만 미국 쪽 컬처럴 스터디와 영국 쪽 컬처럴 스터디는 좀 다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컬처럴 스터디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적인 문식성,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문식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 문식성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의 가장 특징인 것은 미디어 문식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만 읽고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만화 또는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 이런 것을 이런 능력들을 이런 능력은 또 다르다. 제가 일단 제가 PPT를 잘 안 하는 게 약간 컴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창의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컴맹이기도 한데 그런 미디어 문식성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태에서 예를 들면 AI 이런 알파고 이런 거 나오면서 모든 기능적인 지적인 능력들은 다 이제 이 컴퓨터가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리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예를 들면 한 십몇 년 이내에 이제 번역이나 통역은 필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굳이 이제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안성호 선생님은 그 사회에 정연하니까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상당히 이제 그 후에 영어 배우는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이 문학 예술적인 그런 부분일 거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일본에서 그 문학상의 예선까지 통과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예선을 통과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우리 정감을 울릴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걸까? 그런 것은 그런 기계가 할 수 있는 또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그런 문학 예술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학 예술, 문학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설명문을 알고 설득적 연설문을 알고 이런 것은 펑셔널 리터러시라든지 컬처럴 리터러시 또는 비판적 문식성에서 충분히 해석, 설명하고 그리고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 과학하시는 분도 있지만 수학하시는 분이나 철학하시는 분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출제를 하면서 놀랍게 생각한 게 언어학 하시는 분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시 문제가 나오면 소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비교적 수필 문제는 상당히 잘 풀어냅니다. 근데 시 문제는 풀어내지 못해요. 철학, 특히 논리학 하신 분들은 시를 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출제 경험을 하면 어학 하신 분이나 예를 들면 시가 가장 어렵다고, 문학 중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어학 하신 분이나 철학 하신 분이 정답을 맞추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고 좋은 문제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저는 이건 오랫동안 출제에서 경험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시는 그런 논리라든지 비판적 또는 기능적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시를 가지고 시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서 또는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학과 관련된 해독 능력은,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설명적인 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득적인 글, 연설문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전혀 다른 기능을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제가 관심을 이제 문식성을 여러 개 글을 쓰다 보니까 문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문학 문식성이란 게 뭘까? 문학을 안다는 게 뭘까? 그동안 문학 교육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리터러시라는 개념 또는 리터러시를 국어 교육 쪽에서는 문식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교육학적인 문해라는 개념을 쓰고 있죠. 그전엔 저도 문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문식으로 써야 할까 문해를 써야 할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학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 문식성이라는 것을 개념을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런 본질을 설명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하여튼 그 21세기 들어서 또 20세기 후반부터 기능적인 문식성 또는 비판적 문식성, 문화 문식성 이외에 크게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체 문식성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뉴 리터러시라고도 하는데 이건 뉴 리터러시를 주장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사협회라든지 또는 리터러시 커먼 스탠다드 이런 쪽에서 미국의 일종의 교육과정 기준이죠. 국가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각 주가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떤 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작하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매체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윤리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표절이라든지 그런 건데 가장 매체가 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어떤 교육의 윤리적인 책임, 읽기의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제가 사실은 외국에 이런 것들을 굳이 도입하려고 잘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내 주장만 하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고
문헌을 인용해야 훌륭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것을 몇 개를 들여다가 우리 봐라 미국도 이렇다, 한국도 이래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제가 전공하는 문학 리터러시라는 게 문학을 안다는 게 어떤 걸까 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화라는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뭐냐, 컬처럴,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컬처럴이라는 그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한 600개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라는 말 안 붙여서 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건 이런 토론 문화도 있고, 교실 문화도 있고, 옷도 있고, 길거리 교통도 있고, 다 문화만 붙이면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도 별 볼 일이 있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는 그런 작은 그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예술, 문학, 고전, 뭐 이런 쪽에 고급 문화가 있고, 현대사회에 뭐 요즘 한류가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중문화,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문화, 가요, 뭐 아이돌이나 요즘은 뭐 태양의 후예가 좀 뜨고 있긴 하지만, 뭐 아이돌의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한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하는 것이 있지만, 그 반대급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한류를 바라보고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랬고, 그런 것을 일본은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대중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문화 큰 개념은 이런 것은 일종의 스몰 C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에서 빅 C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의식,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는 뒤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양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공순어법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했다고 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 말은 너 좋아한다 해서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맥락에서 했을까? 언어학에서 뭐 전제와 함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끊임없이 한국 언어에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말, 직설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빅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런 의식, 생각, 그런 거죠. 남한테 싫은 소리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남한테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그런 관습들, 의식들, 정신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문화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 맞는 문학, 언어 교육이 돼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그런 것을 고급 문화든지 대중문화든지 간에 이걸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런 우수한 자질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 속에서 문학 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맥락이다. 그래서 컬처럴 리터러시 경우도, 컬처럴 리터러시는 미국의 보수적인 문학 교육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진보적인 교육학자들도 다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펑셔널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문학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은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상상력, 창조, 창의인 겁니다. 21세기는 뭐 창조인지 창의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창의는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있는데, 상당 부분 창조라는 말, 미래 창조 과학부가 없어졌기에 다행이지, 창조라는 말을 창의라는 말과 구분하지 못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 명칭이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만큼 그런 용어를 좀 혼란스러운데 문학 쪽에서는 주로 상상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지네이션인데 이런 것은 뭐 중세시대부터 낭만주의 문학사부터 중요한 문학의 자질입니다. 문학이 일상적인 어떤 현상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가를 통해서 굴절되는 거다. 그래서 세계관에 의해서 이걸 반영이라고도 하고 반영은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진기처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관이나 이 작가의 이념 또는 정서에 의해서 재창조된다. 그런데 이 재창조 과정만이 어찌 보면 기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같은 현상을 보고 기계가 그려냈다 하는 거하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 30분쯤 계신데 20 몇 분쯤 계신데 이분이 그려낸 거 다 다른 겁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래도 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문학이고 인간의 어떤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 즉 상상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상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학을 창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읽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를 읽는다 보면 예를 들면 요즘 윤동주가 뜨고 있는데 윤동주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윤동주는 애국시인이다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동주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일 거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일 거다.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합니다. 반성을 하고. 이건 밀접하게 기독교적인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 반성하는. 근데 기독교 집안도 괜찮은 기독교 집안과 못된 기독교 집안이 있는데 제가 생각에 윤동주 집안은 괜찮은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읽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읽어내는 독자의 상상력이 사실 작가의 상상력만큼 문학교육에 또 중요한 것은 독자의 상상이다. 작가가 천재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상상력 그런 것들이 우리 사업장과 관련한 창의 또는 옛날 사람들은 창조성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표현하는 교육에서는 표현하는 게 다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상력,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문학 창의성의 두 번째는 창의라는 것을 문식성은 창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문학은 예술 어떤 것보다 정의인지 정서인지 보통은 문학은 정서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에서는 정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쪽에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정의다. 우리가 문학이나 예술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지만 사상은 표현할 수 있죠. 사상은 쉽게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서적인 글이고 문학적인 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건 기계가 하기 가장 어려운 컴퓨터가 하기 가장 어려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 사회를 기다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 기계로 매체로 지배되는 사이에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본격적인 문학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해서 실현이 돼야 하고 그런 것들이 문학 문식성이라는 게 기타 다른 문식성, 예술 문식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식성도 문화라는 말과 더불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냥 붙어서 합성어를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단어인데 이런 것처럼 문학, 제가 전공하는 문학 문식성이 어찌 보면 문식성의 어떤 끝부분이 아니고 종합판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의를 넘어서서 문식성과 문학이란 것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개념을 좀 한번 정리를 해놔야 내 앞에 글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최근에 썼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알파고가 나를 상당히 자극해가지고 능동적으로 글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알파고한테도 감사를 합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기계는 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문학이고 이게 예술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언어입니다. 예. 제가 뭐 이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냥 두서 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시하고 빅시인데 스몰시를 제가 거꾸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빅시는 여하튼 문학, 예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고 스몰시의 경우는 이게 저게 문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신념이나 가치 뭐 이런 것들인데 의식 이런 것들인데 이 문화 개념이 총체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제재의 경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수학습 제재, 교수학습 이 앞에 붙이면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는데 교수학습에 쓰이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들이죠. 이게 뭐 설명문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문학 작품도 쓰이고 일반적인 만화도 쓰고 요즘 인터넷 채팅방도 쓰이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문식성의 어떤 문식성 개념도 단계화, 유계화, 이걸 이제 교육적으로 유계화를 할 수 있을 텐데, 유계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어 교육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여기다 올려놨더니, 국어 교육에서 얘기한다면, 보통 언어 교육 일반이 그렇지만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낮은 단계까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읽고 쓰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다분히 기능적인 문식성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랭귀지 아트 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굉장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미국어를 써라, 영어를 써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문화적인 맥락과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 문식성의 더 높은 단계인 문화적인 또는 비판적인 뭐 이런 것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문학을 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창의적인 그런 능력, 창조적인 능력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나름 문학 문식성이고 비판적 문식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유계화를 문식성을 유계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에서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는 입시라는 것으로 규결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 기능적인 문식성으로 다 통일이 돼가는 또는 비판적까지는 가는 그런 정도인데 뭐 좀 지나면 대학교 정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 아무데나 중요대학 빼고 학교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미국처럼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도 그런 교육들 융복합 교육도 하고 뭐 다양한 교육들이 수행 과정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보내봤자 강남 아줌마 아저씨들처럼 대학교 보내봤자 별 볼 일 없더라. 일찍 공부 못하는 너 셰프나 시켜가지고 빌딩 하나 주고 그게 낫다.
서울대학교 나와봤자 그런 애들은 더 지장이 많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융합교육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대학교가 지상 목표가 이미 아니라는 것을 이 미디어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셰프들이 다 그런 강남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요즘 희망하고 있는 게, 강남의 어린아이들이 희망하고 있는 게 건물주라고 하던 데잖아요. 예전처럼 대통령이나 서울대 교수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근데, 첫 번째 미국에서 지금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글로벌 시대에 서로 다른, 미국 내에 지금 까만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죠. 그동안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지금 주장을 해도 오바마가 까만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도 거기는 하얀 사람의 세상입니다. 트럼프하고 힐러리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까만 사람하고 노란 사람들이, 힐러리가 하얀 사람인데 좀 자기의 우호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상호 문화, 세계에 대한 이해, 세계 이해 교육이고, 우리 경우는 지금 차윤경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다문화 교육이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는 융합하고 통일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문화 교육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이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교사협회 이런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멀티미디어, 즉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뉴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어과 같은 경우는 7차 2007 교육과정에서 매체라는 게 들어왔다가 2009,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정 개정할 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교육과정에는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문법과 더불어서 매체가 통합돼서 교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정책과제 중에서 그 미디어가 계속 지금 실제 실험학교와 그런 데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게 이제 윤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잘한다는 게, 예를 들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아까 차영경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정신도 어렵지만, 경쟁에서 이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넌 정말 이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일 거다. 남의 절대 시험 문제 안 보여주고 저 혼자만 이렇게만 보고, 그래서 너 1등해서 서울대학교 들어왔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지금 미국 교육에서 얘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이고,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의와 평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게, 윤리라는 것이 도덕만의 얘기가 아니고 남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평등, 정의, 이게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한다는 것, 그런 겁니다. 정의, 제가 금방 정의는 아까 정의하고 다른 겁니다.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하고 평등. 아까 제가 정의를 지금 2개를 써가지고 또 정의가 있죠. 정의를 3개를 썼는데, 책 글까지. 근데 그런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야 한다. 그런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그리고 목표를 세웠다는 것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미국이 반성하고 있는 거죠. 이 3가지 목표 다 반성 차원에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걸 다 3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안 세워도 되는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남을 보였을 때 시사점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데 서서 토론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저기 선생님 말씀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문학 교육이라는 것하고 문식성 논의들을 그동안 또 뭐 안 해온 건 아니지만 선생님께서는 이 문학 문식성이라는 걸 제기하시면서 문식성 논의를 좀 새로운 차원으로 또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런 뭐 새로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식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에 대한 이해, 문해 혹은 문자에 대한 인식, 문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인 문자의 차원하고요. 그것에 대한 인간의 작용인 인식 혹은 이해라고 하는 차원들이 있는데 이 그동안 이 문화문식성이나 혹은 매체문식성의 경우에는 문자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혹은 문자의 경계들을 확장해내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에 대한 그 대상의 확장은 있었지만 그것과 인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확장해 가는가,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들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정의적인 측면이라든지 혹은 창의적인 측면들, 이것들은 결국은 식 혹은 해의 영역에 그치지 않고 문식성을 좀 더 확장시키는 새로운 차원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학에서 그러한 문식성들이 활성화되고 그러한 문식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는데요. 그게 문학 문식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떤 독자적인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학 문식성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 그러니까 문식성이 대상을 문학으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문식성의 대상들을 하나 더 확장한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다 붙일 수 있는 문식성. 아까 선생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모든 것에 다 문화를 붙일 수 있다고 했지만 문식성에도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문화에 대해서 문화 문식성, 뭐 미술이면 미술 문식성, 음악 문식성, 혹은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문식성, 뭐 이런 까지 다 붙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로서 문학에 대한 문식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논문의 의의가 좀 축소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이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창의적 문식성이나 혹은 뭐 정의적 문식성, 뭐 이것에 대한 논의들로 좀 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창의성이나 정의성을 하나의 문식성 안에 포함되는 범주로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 논문의 의의들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사실은 제가 드리는 질문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작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대중문학은 다른 대중문화가 이 교육에 들어오는 논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미 대중성이 기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복제, 그 대량 복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예술이고, 그것과 맞서는 고급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 대중문화를 단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운다고 하는 보호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중문학은 고급문학이라고 하는 대체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중문학을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관점들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해서는 제 질문들이 너무 아주 보잘것없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